엄마가 어디로 가셨어? 엄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여보세요? 박순자 할머니 보호자시죠? 할머니가 3일째 안 보이십니다. 회의 중이던 42살 이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3일 경로당 김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12월 31일 오후 2시에 나가신 게 마지막이에요. 평소와 다르게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마치 어디 중요한 곳 가시는 것처럼요. 집에도 안 계시고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민재는 급히 동생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살 지은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어머니를 본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짐이 되기 전에 먼저 갑니다. 엄마, 편지 옆에는 정리된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빼곡하게 뭔가가 적힌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두 남매가 평생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3일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1시간 전 민재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가 한창이었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승진, 전화가 울렸을 때 그는 짜증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경로당 김 사장님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한 민재와 지은, 김 사장은 그들을 CCTV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2월 31일 오후 2시 13분. 할머니께서 가방을 메시고 나가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흑백 화면 속 어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입던 편한 옷이 아닌 깔끔한 재킷을 입고 계셨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오후 5시까지 계시다가 저녁 준비하신다고 가셨는데 그날은 유독 일찍 나가셨어요. 그리고 뭔가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 더 있으셨나요? 네, 경숙이 할머니한테 뭔가 봉투를 건네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경숙이 할머니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열어보라고만 하셨대요. 민재와 지은은 급히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늘 어질러져 있던 현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치 유언처럼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통장 민재 앞으로 1200만 원, 지은 앞으로 1200만 원 이체 완료 메모, 보험증서와 요양원 계약서 사본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편지.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짐이 되기 전에 먼저 갑니다. 너희들이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갈 곳 있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엄마,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디로 간 거야? 하지만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편지 옆에 놓인 낡은 수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 민재가 수첩을 펼치는 순간 두 남매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월 31일 실종 당일 오전 8시 경로당 가기 전 머리 단정히. 오전 10시 경로당 도착 경숙이한테 편지 전달. 오후 2시 병원 마지막 검사 결과 듣기. 오후 4시 은행 아이들 통장에 전부 이체. 오후 6시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야? 지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5호시 5호동 219 해맑은 집. 민재가 급히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이거 무료 호스피스 요양원이야. 호스피스? 그게 무슨...
지은의 말이 끊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그것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아 수첩을 앞장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병원 진단 결과 위암 3기 의사소견 수술 불가 항암 치료 권유 예상 여명 3개월에서 6개월 아이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민재는 승진 준비 중. 지은이는 카페 운영으로 힘들어함. 내가 짐이 되면 안 됨. 안 돼.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6개월 전부터 암이었다고?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6개월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개월 전 추석, 엄마 올해는 시댁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시댁 식구들이 더 중요하지. 엄마는 혼자 잘 먹을게. 엄마 미안해. 다음에 갈게. 그래 다음에. 조심해서 가거라. 전화를 끊은 뒤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이해심이 많으셔.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혼자 차린 추석상 앞에 앉아 계셨겠죠. 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상태로 혼자서 2개월 전 엄마 나 카페 때문에 정신없어.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그래 지은아.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 마. 너 일이 더 중요해. 지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 1차를 받으셨습니다. 혼자서 구역질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혼자서. 한 개월 전 민재의 마지막 방문. 엄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신없어서 다음 달엔 꼭 올게. 민재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내 엄마 아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때 어머니가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재야 엄마 아파. 엄마 무서워. 옆에 있어줘.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삼키셨습니다.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셨으니까요. 민재는 지금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빛.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작별을 준비하는 눈빛이었다는 것을. 오빠,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난 석 달 동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 바빴거든. 카페 직원이 그만둬서 손님들 때문에 그게 핑계였어. 전부. 나도 마찬가지야. 승진 준비한다고 애들 학원 뺑뺑이 돈다고 주말마다 엄마 전화 왔는데 다음에만 했어.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괜찮아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외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민재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 페이지들에는 병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항암 치료 2차, 수요일 오후 2시 통증 관리, 금요일 오전 10시 혈액 검사. 모든 일정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 아이들한테 연락하지 말 것. 엄마, 지은이 수첩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빴어. 민재가 수첩의 최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월 20일 병원 최종 진단 더 이상 치료 의미 없음. 여명 2주에서 4주. 결심 아이들에게 짐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민재한테 전화했지만 안 받음 회식이라고 문자 옴. 지은이한테 전화했지만 엄마 바빠 나중에. 혼자 케이크 하나 사서 먹음. 결심 확정 호스피스 알아보기 시작.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오빠 그날 내가 엄마 전화 끊었어. 크리스마스인데 엄마 혼자 계셨는데. 민재도 기억났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자신을. 어머니는 그 시각 혼자 작은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계셨겠죠. 수첩을 계속 넘기자 더욱 가슴 아픈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2월 27일 해맑은 집 방문. 시설 괜찮음. 무료라서 아이들한테 부담 안 됨. 원장님께 부탁 아이들 연락처 절대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입소 날짜 12월 31일로 확정. 12월 29일 집 정리 시작. 통장 정리. 민재 1200만원. 지은 1200만원. 이것밖에 못 남겨줘서 미안함. 보험금은 장례비로 쓰라고 메모 남기기.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집 청소.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정리하면서
많이 울었음. 밤에 잠 못 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짐은 되기 싫음. 12월 31일 오늘 마지막으로 경로당 가기. 경숙이한테 작별 편지 전달, 병원에서 최종 서류 처리, 은행에서 이체 완료, 오후 6시 버스로 해맑은 집으로. 민재는 손이 떨려 수첩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우리 때문에 혼자 이 모든 걸 결정하신 거야. 우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로당 김 사장이었습니다. 민재 씨, 경숙이 할머니께서 남기신 편지 열어보셨대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남매는 급히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빨간 눈으로 편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가 이런 편지를. 경숙 할머니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경수가 그동안 경로당에서 유일하게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웠어. 나 이제 갈 곳 찾았어. 아이들한테는 비밀인데 사실 나 6개월 전에 암 진단 받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가기로 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순자. 편지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경수가 만약에 아이들이 나를 찾으러 오면 이 말 좀 전해줘. 엄마는 너희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엄마가 너희의 짐이 되는 게 싫었을 뿐이야. 사랑한다. 이 말 꼭 전해줘. 지은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어머니가 6개월간 혼자 견뎌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경숙 할머니 해맑은 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자 씨가 말해줬어요. 오시래요. 여기서 버스로 2시간 거리. 지은아,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그때 민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할머니 보호자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해맑은 집 원장입니다. 할머니께서 어제 저녁부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지금 오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민재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옆자리에 지은은 계속해서 어머니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오빠, 더 빨리 갈 수 없어? 지금도 과속이야. 하지만 더 밟을게. 2시간 거리를 1시간 3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오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3번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시죠? 네, 아들이랑 딸입니다. 어머니께서 보호자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어머니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커튼 안쪽이십니다. 민재와 지은이 커튼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어머니, 78살의 몸은 너무나 작고 여위어 보였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에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두 자식을 보자마자 놀라움이 아닌 슬픔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왔니? 그 한마디가 두 남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반가워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으셨던 겁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러지 마라. 너희들 바쁜데. 엄마,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42살 남자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너희는 잘못이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 되기 싫었을 뿐이야. 그 말에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짐이라니요. 엄마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알아. 너희 엄마 챙기기 힘든 거. 엄마. 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는 승진 준비 중이고 지은이는 카페 때문에 힘들잖니.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중요해. 너희가 행복해야 엄마가 편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패 끼쳐서.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간 어머니의 삶은 오직 두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혼자 떠나려 하셨다는 것을. 엄마.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10살 때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싸우고 와서 울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맞아요. 엄마는 항상 우리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편이 되어드리지 못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20살 때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왔을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네, 그때 엄마가 아빠 보험금까지 깨서 제 빚 갚아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엄마. 민재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 편이 될 차례예요. 엄마가 우리를 평생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너무 늦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옆에 있어야죠. 엄마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짐이 될 텐데. 엄마.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우리한테 절대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잠깐 밖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복도에 선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2주입니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지은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2주. 해맑은 집에서 넘어오셨을 때 이미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복수도 차 있습니다. 통증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도 중간에 중단하셨더라고요. 왜요? 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니 항암 치료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중단하셨더라고요. 민재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가 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계속 혼자 계셨나요? 네, 저희가 바빠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병을 숨기시는 경우요. 어머님께서 해맑은 집에 입소하실 때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 나는 조용히 가고 싶다고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 옆에서 많이 대화 나누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세요. 어머님도 마음속으로는 가족들이 옆에 있어주길 바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님이 집에 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병원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모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호스피스 방문 간호 서비스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남매는 다시 어머니 침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뭘? 엄마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안 돼. 너희 일 있잖니. 휴직할게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다시 다니면 돼요. 지금은 엄마가 먼저예요. 나도 카페 잠시 닫을게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한테 맡기고 나는 엄마 옆에 있을게요. 너희들 미쳤니?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우리 키울 때 기억나세요? 엄마 그때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학비 벌려고.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쉬고 싶으셨을. 그런데 우리 때문에 참으신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짐이 안 될까? 엄마. 민재가 어머니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절대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의 전부예요. 어머니가 마침내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8년의 인생에서 20년을 혼자 버텨온 세월에서 6개월간 암과 싸우며 혼자 견뎌온 고통에서 마침내 그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일 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민재와 지은은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창가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집이에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집 좋네. 그날부터 민재와 지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지은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두 남매는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민재가, 오후에는 지은이, 밤에는 둘이 함께 어머니께 식사를 드리고 약을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계속 미안해하셨습니다. 너희 힘들지? 안 힘들어요, 엄마. 거짓말. 진짜예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누워만 계셨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지은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그러셨잖니.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미대 가라고.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안 된다고 했지. 엄마 그건 너 그때 많이 울었어. 엄마 몰래. 근데 엄마는 못 들은 척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꿈을 못 키워줘서.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행복해요. 회사 다니는 것도 괜찮고 아이들도 있고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진짜예요. 엄마가 저 대학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행이다. 다음 날은 지은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점심을 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너 결혼할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나요. 엄마가 시집이나 잘 가라고 했지. 그 말은 지은의 평생 상처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 그 말 미안하다. 엄마, 엄마는 내가 공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알았어. 근데 돈이 없었어. 오빠 대학 등록금에 다 써버려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마음 다치게 한 거야. 미안해라도 들으려고. 엄마, 지은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 그 말 때문에 엄마 오랫동안. 알아. 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길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세요. 민재와 지은은 어머니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엄마 다음 생에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생에는 엄마가 더 잘할게. 엄마는 이미 최고예요. 고맙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희 엄마에서 행복했어. 엄마, 이제 엄마 좀 쉬어도 되지? 네, 엄마.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어머니는 두 자식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몇몇 친척들이 왔습니다. 경숙 할머니가 민재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마지막 3일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자식들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자 씨가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사실은 자식들이 옆에 있어주길 바라셨을 거예요. 누구든 그러잖아요. 민재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에 함께 해드려서 다행이에요. 장례를 치른 후 두 남매는 어머니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민재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일기장을 펼치니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한테 전화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근데 조금은 외로웠어. 혼자 케이크 사서 먹으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 많이 났어. 그때는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들 얼굴 보고 싶어. 하지만 말 못해. 짐이 될까봐. 2025년 10월 5일, 지은이 카페가 힘들다던데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미안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2025년 6월 15일. 오늘 암 진단받았어. 3기래.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근데 아이들한테는 말 못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니까. 민재와 지은은 일기장을 보며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지은은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변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두 사람은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머니 친구분들을 뵀습니다. 경숙 할머니께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경로당 게시판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 박순자 할머니를 기리며 경로당 무료 식사 후원 이민재 박지은. 민재는 이제 승진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주변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아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것처럼. 마지막 장면, 민재가 어머니 산소 앞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외로운 말인지.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우리가 엄마의 전부였다는 걸. 엄마, 그리고 저희 약속할게요. 다시는 누군가의 괜찮아라는 말을 그냥 넘기지 않을게요. 그 뒤에 숨은 외로움을 볼게요. 사랑합니다, 엄마.